네,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올해를 리뷰해보고 내년에 대한 프리뷰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심정이 또 교차하는 오늘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저희 또 토마토 TV에 첫 인사 하신 한 해셨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6월 달에 제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이제 한 2년 정도는 이제 제주도에서 좀 책도 쓰면서 좀 이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이제는 딱 컴백했는데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락하고 향후 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을 보게 됐는데 여튼 저는 이제 올 한 해 시장을 크게 키워드를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다음에 이제 저금리, 결국 유동성이죠. 네. 그로 인한 증시의 폭등, 폭락 이러한 쪽으로 제가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얘가 미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보면은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의 그 뭐랄까 미국하고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장은 좀 하락했지만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이 코로나가 나타났는데 과연 이게 의도된 작품인지 아니면 진짜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언택트, 컨택트 이러한 또 신조어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그 유동성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보면 어때요? 거래소하고 또 아니면 뭐 코스닥 또 종목도 엄청나게 변화를 주고 있는데 제가 뭐 올 한 해 한번 딱 이렇게 보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 정도 올랐고요. 3월 19일 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97%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년 기준으로 했을 땐 43%, 그다음에 저점 3월 19일 저점 기준으로 해서 128%가 올라왔는데 결국 이러한 상승세 만약에 3월 달 급락했을 때 시장에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났다라면 이 상승장에서 결국 손해만 보고 이 수익을 못 챙겼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네. 주식하시는 분은 폭락할 때도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모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하락할 때 누가 더 덜 잃느냐입니다. 누가 더 덜 잃느냐. 결국 시장이 좀 변동을 줄 때는 뭔가 위험 관리를 위해서 현금이라는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꼭 만들어야 되고요. 그 현금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조금 더 빨리 수익을 회복하거나 또 네. 조금 더 빨리 이 어려움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2021년도 시작할 때도 조금은 현금이라는 포트는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로 주신 게 폭락과 폭등, 정말 저희가 천국과 지옥을 한 번에 경험했던, 그것도 굉장히 단시간 안에 경험했던 것 같은데 모든 금융 자산의 가격이 많이 변동이 있었어요. 뭐 주식도 그렇고 원자재, 뭐 채권, 금리 부분까지 해서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는데 좀 폭락과 폭등의 어떤 흐름도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볼까요? 네, 먼저 유가 차트 한번 볼까요? 유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장중에 320%, 그러니까 돈을 오히려 받고 원유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점도 있었죠. 정말 쇼크였죠. 유가 그러죠. 쇼크. 예, 결국 과연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 있는가? 누가 기름을 돈 줄게 가져가 이 정도까지 이 시장 분위기를 어찌 보면 공포를 만들어 버리면서 그 당시에는 진짜 ETN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폐지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가 이야기가 됐었는데 심리가 정말 최악이었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딱 이틀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또 상승 쪽으로 갔죠. 네. 결국 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공포에 살아. 이것은 어느 시점이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박수칠 때 떠나라. 지금 굉장히 모두가 박수치고 있는데 그게 떠나는 시점이냐라고 할 때 그러한 부분은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히 떠날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유가가 이랬듯이 결국 다른 원자재들 보면은 뭐 철강이라든가 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오히려 또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떨어진 건 우리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3월 달에 고점 만들고 완전 계단식으로 지금 줄줄줄줄줄 내려가면서 한때 이제 80달러까지도 하회했다가 지금 이제 90달러에서 이제 버벅버벅 되고 있는데 아마 이 2021년도도 달러가
이렇게 또 올라갈 가능성은 그닥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결국 코로나가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종식되는 그 시점이 시장이 좀 본질 가치에 충실해지면서 아마 이제 달러 인덱스도 네.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 잡힐 것 같으니까 시장의 바로 밑은 코로나다 좀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승전 코로나가 될 것 네네네. 같고 사실 코로나 국면임에도 이렇게까지 증시가 뜨거울 수 있었던 거는 돈의 힘이었잖아요, 전문가님.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12월에도 일평균 거래 대금이 33조가 나왔어요. 12월 달에만 그 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말씀해 주신 박수 칠 때 떠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감이 조금 잡힌다고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이제 끝물이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좀 보고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까? 언제 끝일까요, 유동성 장세?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시장의 이제 바로미터가 되고 좀 변동성이 될 수 있는 건 내년 1월 달, 2월 달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고 1월 6일 날 뭐가 있죠? 조지아주 선거가 있잖아요. 네, 상원.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 바이든 정부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원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바이든은 모든 게 상원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부양책이든 뭐든 네, 네. 모든 게 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12월 달, 1월 달 이 동절기의 혹한기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5만 명이 하루 확진자가 이제 5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5단계 봉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파리라든가 런던 이런 데서 무료 급식소에 줄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그 무료로 밥 얻어먹는 그러한 줄이 네. 그 파리, 런던 이런 데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진짜 잘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벌었는데 못 버는 분들이 너무 더 많아졌다라는 모든 게 게 또 극과 극이 연출됐죠. 네네 예, 그게 맞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위협받는 인구가 9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네. 결국 이 코로나 얘가 시장의 가장 중심이고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바뀌어질 텐데 결국 1월 달에 그 동절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 아니면은 진짜 봉쇄가 점점 더 강화되는지 이게 1월 달에 나타나게 되면은 좀 단기적인 충격 요인이 하나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결국 모든 경제 지표, 고용 이런 게 잘 나와줘야 돼. 만약에 안 나오면 지금 바이든의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 들어섰는데 경제 지표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많이 고용도 안 좋고 지표도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의 하락 빌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유동성 부분을 하자고 한다면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이 되면 유동성 상승이 더 길어질 것이고 오히려 종식이 된다면은 그 시기가 바터지면 오히려 유동성 상승이 더 일찍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큰 틀에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가 잡히느냐 마느냐와 운명의 궤를 함께하는 또 내년 한 해에 내 주식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셨고 바이든 얘기도 곁들여 주셨고 당연히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스무스하게 갈 것이냐 말 것인가는 상원 선거 결과에 좀 달려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공매도 전까지 더 욕심을 조금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공매도 금지권이 3월 중순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상반기 매매 집중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점을 저희가 좋게 보고 조심해야 되는지 상반기 조금 나눠서 리스크 그리고 호재 요인을 조금 봐주세요. 네, 일단 우리 현 정부 입장에서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어지간한 것들 정책들 보면 증시하고 좀 맞닥뜨려 가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 현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가장 공들였던 북한 문제도 모든 게 엉클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어지간한 경제도 그렇고 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화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주식 시장이고 이 주식 시장도 700만 명 이상이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딸린 식구 둘만 붙여도 2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이 주식으로 인해서 그나마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네. 과연 3월 달에 이 공매도에 대해서
진짜 풀을 건가 이 부분 아마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할 것 같죠. 네, 네.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그들로 봤을 땐 1년 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금의 불씨를 꺼트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연장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만약에 공매도가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자체적으로 꺼질 이유는 없습니다. 아, 결국 그래요? 우리 네. 시장이 꺼지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적인 요인이죠.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동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자체적으로 시장이 엉클어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주 큰 활력소가 될 거라고 봐주셨어요. 공매도 금지권이 더 연장이 된다면 여유 있게 시장 더 즐기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에 대한 전문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힌트를 조금 저희한테 더 던져주신다면 현금을 종목으로 조금 만들고 내년 넘어가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1월 장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뭐 핵심적으로 보시는 섹터나 내 종목 있다면 조금 팁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내년 시장은 결국 그 공매도 그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될 텐데 그것을 뒤로 빼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땐 시장이 여기서 그냥 상승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시장을 그동안에 많이 주도했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셀트리온 이들 종목들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 하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기업 분석을 한번 잘 보면 지금 PBR이 2배예요. 그리고 PER이 24야. 내가 봤을 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가 맞아요. PER이 24라는 건 동일한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을 때 내가 투자했을 때 24년이 걸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은 이 삼성전자도 고평가되어 있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냐 했을 때 지금 2017년, 2018년도에 영업이익률이 22%, 24%예요. 근데 작년에 12%, 올해는 15%예요.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건 네. 어느 정도 좀 과열 구간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되면 좀 소외받으면서도 가치주들이 있거든요. 그들 종목 쪽에 우리가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종목을 볼 때 그 종목의 그 태생을 봐야 돼요. 하나 차트를 제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대덕 같은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엄청나게 저 바닥에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투자 종목으로서 한번 가치를 가져도 됐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소외받고 있는 가치주 챙겨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이 사자성어를 갖고 나왔습니다. 과유불급 너무 부족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욕심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2021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항상 그 포지션을 잘 유지하자라는 말씀 남겨주시면서 올해 마무리 지어주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뵐게요. 성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